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이제 돌진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 원래는 어머니께 주시려고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젊으실 적에 할아버지와 서울로 올라오셔서 수유리에서 음식점 하시며 돈을 꽤 버셨어요. 저한테 주신 건물 말고도 부동산 자산이 좀 되었는데 다른 친척분들한테도 이것저것 다 나눠주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큰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 아픈 동안 아버지가 워낙에 잘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할머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도 많이 받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사랑받으며 커왔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업이 꽤나 되는 편이라서 생활에 전혀 어려움 없이 지내십니다. 아버지 혼자인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아버지 집 근처에 얻었어요. 시댁에서는 반기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하는데 비용을 거의 다 내주셔서 따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와 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저에게는 요즘 살살맞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하네요. 시어머니와 다툰 이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할머니께 증여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를 하냐며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나온 것도 제 짐작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했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겼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신우랑 같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1년이면 자리를 잡을 테니 그때까지 월세랑 보증금 없이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건물이 위치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공실 채우는데도 어려움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었고요. 신우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어린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기만 하던 걸 알기 때문에 못 믿어온 부분이 더 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입자가 구해질 텐데 제가 뭐하러 신우 카페를 제 돈 포기해가면서 열어줘야 하나요? 제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의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용돈이 조금 넉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제 남편에게 받는 용돈도 따지고 보면 제가 주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아무리 수입이 엄청 늘었다지만 그런 식으로 가족들한테만 퍼주는 남편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사는 곳이 지척인데 제가 먼저 한번 방문하자는 말 꺼내기 전까지는 가자는 말 죽어도 먼저 안 하고 전화 연락도 장인어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전화와서 우리 사위는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주 그렇게 남편한테 서운할 때가 없어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신우가 저 없는 동안 저희 집에도 뻔질나게 드나들게 되었어요. 저는 건물 때문에 낮에는 제 개인용도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마주치지는 못해요. 새 물건 냄새는 어찌나 잘 맡는지 제가 쇼핑 가서 뭐라도 하나 새 거 사놓으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이 어떻다느니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된다든지 어쩌니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저 없을 때 남편한테 말해서 몰래 빌려가고 합니다. 예전에 사놓고 오랜만에 가방 하나 들려고 옷장을 뒤지다 없으면 여지없이 신우가 남편 통해서 저 몰래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빌려줘 놓고도 가방 같은 거 솔직히 잘 모르니 뭘 빌려줬는지 기억도 못해서 다시 받아내지도 못하고요. 아무튼 저랑 이렇게 잘 맞지도 않는 데다가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놀러만 다니는 신우의 어디를 봐서 제가 월세 포기해가며 카페를 열어주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보고 매정하다고 쓴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그 마음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셨는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남편 혼자 있는 집으로 찾아가셔서 저보고 싸가지 없고 돈 좀 생겼다고 이제 시엄만 무시한다며 남편한테 한풀이를 하셨나 봅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친정아버지 집까지 가셔가지고는 딸 교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주 어른 보기를 우습게 본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셨다네요. 아버지가 무슨 상황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따지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 뺏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저에게 성질을 냈어요. 그냥 해주지 그깟 건물로 유세를 부리느냐면서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장사가 요즘 보통 힘드냐고. 이 시국에 문 닫는 카페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넘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신우가 뭘 할 줄 알아서 카페를 운영하겠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며 남편을 타일렀는데 남편의 반응이 제 말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냈어요. 저보고 변했다고 너 옛날이면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거라면서 건물 생기고 돈 많아지니까 아주 내 가족들이 우스워 보이냐면서
대학교도 지잡대를 나와가지고는 운 좋게 건물 하나 생겼다고 세상 다 가진 거 같냐고. 네가 뭔데 자기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를 내더군요. 대학교랑 장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건물 있다고 무슨 죄가 앉아서 떼돈을 버는 줄 아는가 본데. 건물 관리하고 세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회사 다니는 너보다 관리 몇 년 해본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냐 한마디 하니 할 말이 없었는지 저한테 또 건물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바꿔준 외제차 끌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한 번은 건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회사 때려치고 제 명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면서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걸 반대했는데 그 뒤로 월급 받아올 때마다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은 시댁에 다 줘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으면 다 주라고 대신에 나도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미안하다며 저한테 빌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댁으로 도망가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돌진한 딸내미 걱정은 하나도 안 됐는지 좀 어떻게 저랑 풀어서 잘 지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대뜸 전화기를 들이밀더니 지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싫다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더니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며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거 반만큼만 시어머니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딸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하고 기뻐하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듣고 딸아이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짐 챙겨서 나오는 와중에도 저한테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제가 지금 뭘 잘했다고 엄마도 없는 친정 가서 네가 뭘 할 거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딸아이 데리고 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놀라시고 제가 울고 있으니 아이까지 따라서 우네요. 한참 울다가 정신 추스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건물 가지고 시댁에 돈줄 취급 받는 것도 싫고 그전에는 없이 살아도 둘이서 참 행복했는데 이럴 거면 건물이 왜 제 수중에 들어온 건지 싶고요. 이혼했을 때 딸아이가 받을 손가락질 생각하니 혹시나 나중에 딸아이가 저를 이 사실로 원망을 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네요. 이혼을 하려면 합의 이혼을 해야 할 텐데 돈맛을 알아버린 시댁 쪽에서 저랑 그렇게 쉽게 이혼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후기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어야 하는데 몰랐던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알아봤더니 고부간의 갈등도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아빠 없이 자랄 딸아이 생각도 제가 너무 걱정만 앞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애아빠와 제 사이가 저런 상황에서 자랄 아이가 더 불쌍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했네요. 약속 장소에 나온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위기양양해가지고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사과할 마음이 들어?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아이 때문에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있다가 저도 한마디 꺼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고요. 우연찮게 수중에 들어온 건물이고 그로 인해 내 벌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 때문에 내가 항상 스스로에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 집안의 갑이 되었다 착각한 것 같다고요. 그 건물을 담기엔 제 그릇이 너무 작았다고 말하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디 더 들어보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내 딴에는 시댁에도 아쉽지 않게 챙겨주려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내가 친정아버지를 시댁보다 더 챙긴 게 맞고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준 집은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리고 건물 가지고 유세 부리기도 싫고 어차피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엄마 건물이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사이 나빠지는 걸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건물 명의도 원래 주인이었어야 하는 친정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겠다. 시집살이해도 괜찮으니 집을 팔아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제 우리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나도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살 테니 다시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자고요.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왜 친정아버지 명의로 돌리냐고. 그건 우리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자기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1층에 장사를 하게만 해주면 된다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한테 월세를 받네 마네를 결정하겠냐고요. 건물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한테 가는 게 진정한 주인 찾아주는 거고 우리도 건물 없이 살 때 둘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건물이 내 명의로 있는 한 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갑의 입장으로 살아갈 거고
이런 식의 일이 또 생길 게 뻔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남편이 잔뜩 당황해서는 자기가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미 마음 굳혔다고, 오빠가 이걸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입원하셨던 병원 재단에다가 건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빠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2주 뒤에 남편이 저에게 들이민 건 이혼 서류였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 따위 기대한 적도 없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받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만도 않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사전 외제차라도 건지려는 마음에 저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돌리거나 신혼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는 생각은 사실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도 건물 없이 둘이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에 동의만 해줬으면, 제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줬으면 그때 가서는 저도 시어머니든 신우가 되었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저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앞으로 남겨주신 건물이 제 인생을 달라지게 한 건 사실입니다. 허나 정말 사랑했고 가정까지 이룬 한 남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변해가는 과정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으니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엄마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지켜내게 되었으니 이혼이라는 결정에 한 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버지와 딸아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